안녕하세요. 대기업 한중입니다. 오늘 SKC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오늘 한 4% 정도, 촬영 시간 기준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한 대략적으로 6%까지는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일부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SKC 뭘 봐야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과연 언제까지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멘텀은 바로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이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이 일부 나온 부분도 이 코닝이라는 기업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유리기판 이 밸류체인 관련 이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KC도 그에 따라 반등이 나온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현재 SKC가 이 5일선을 첫 이탈하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단기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상승 추세 흐름상 가장 중요한 좀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5일선이 첫 이탈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더 큰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조정세로 이어지면서 하락세로 이어지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합니다.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뭐 거래량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 반도체 이런 부분들 꾸준히 이슈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이 지지 구간이라던가 이런 자리들을 좀 이탈하지 않는 선을 지켜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닝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코닝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흐름이 SKC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차트가 현재 전고를 돌파하기 위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11% 정도 이제 당일 상승이 나왔죠. 5년 기준으로 해서는 30% 정도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1일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12% 정도 상승 마감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딱히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주가 상승 이후에 시간 외에서도 좀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은 좀 더 큰 상승세를 좀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시간 내에서 코닝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닝이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코닝이라는 기업은 이제 미국의 특수 소재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특수 유리를 이제 제조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닝이라는 기업인데, 이 코닝이라는 기업이 지난 5월 달에 이제 본인들도 이 반도체 제조의 거의 모든 이 공정에 모든 이 부품에 유리기판이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유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기사는 여러분들 해당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 코닝이라는 기업이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기사가 있으니까요. 해당 기사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유리기판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K 앱솔릭스를 통해서 이제 고순도 유리기판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 이 생산 능력을 캐파를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앱솔릭스가 이제 미국 조지아 생산 공장 준공을 완료를 하고 시운전 단계에 현재 진입한 상황이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고객사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시장에서 AI랑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 관련해서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 역시 이에 대해서 성장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고 과거보다 이제 현재가
이 추정치, 이 성장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SKC의 매출 성장 역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업계 관계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10조 목표 달성을 좀 무난할 것이다. SK가 이제 동박이랑 이 유리기판을 기반으로 해서 2027년도에 11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성장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10조 목표 달성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약간 이러한 얘기를 할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2027년까지는 또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당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살짝 나온 조정도 좀 불안할 수 있는 조정이거든요.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을 첫 이탈한 직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의 지지 구간을, 단기 박스권의 이 매물대의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이 지지 구간을 깨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이 밑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매물대까지도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추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추세는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온 직후에 바로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이런 고가 기준,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한 구간에서 바로 이전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상승 모멘텀의 시작 부분을 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추세를 사실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오랜 기간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1차적으로 이쪽 매물대에서 1차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구름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밑에 보이는 지지 구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계속해서 유리기판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냐에 따라서 그거는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방과 하방에 대한 방향성, 양방향성 모두 플랜 A, 플랜 B를 모두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적인 측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뭔가 특별한 이슈라던가 특수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하고 있는 고객사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통과가 되고 뭐 납품을 진행을 하겠다, 뭐 공급 이슈가 있다, 약간 이렇게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에 뭔가 좀더 힘을 더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고가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터진 이후에 거래대금이 좀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이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드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과연 이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형성을 해주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해야 되는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이제 고가까지 올라갔었던 상황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좀 이 각도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소화를 해야 되는 물량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에. 그래서 그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뭐 21선을 지켜준다라던가, 아니면은 기간 조정을 좀 더 받으면서 61선이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기간이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61선이 만약에, 지금 이 선이 61선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 이렇게 60일선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주가와 맞닿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60일선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 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까지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랑 이제 외국인 거래를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찍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6개월 정도 좀 이제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를 좀 살펴보면은 JP모건 쪽이랑 맥쿼리 증권, 메릴린치, UBS 증권 쪽은 아직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HSBC나 뭐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이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지만 방금 말씀드렸었던 JP모건이라던가 맥쿼리 증권이라던가 메릴린치 이쪽에는 아직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기존에 이제 매도가 찍혀 있었던 곳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보다 매수가 찍혀 있던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원을 좀 체크를 했을 때 JP모건 서울이나 맥쿼리 증권, 메릴린치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그거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걸 좀 체크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좀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을 때 다른 이제 창구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박김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키움증권 쪽이 이제 매수세가 강하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 정도 최근 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KB증권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일부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개인들의 매물이 많으면은.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는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지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 지지 구간을 이탈했을 때 개인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구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지 구간 이탈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C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